여러분, 지난 크립토 사이클에서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비트코인은 강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상 최고점을 향해 달렸고 시장의 관심은 다시 크립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장면은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트코인 시즌입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그 다음 이더리움이 움직이고 이후 대형 알트코인, 중소형 알트코인, 마지막으로 밈코인과 소규모 코인까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으니 이제 알트코인 차례다. 이번에도 곧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지금은 참고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일부 코인은 강했습니다. 솔라나는 강했고 일부 밈코인도 강했습니다. XRP, BNB, 일부 AI 코인도 특정 구간에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알던 시장 전체가 들썩이는 전면적인 알트코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알트코인이 약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시장 구조 자체가 바뀐 것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왜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강했지만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았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다음 사이클에서 알트코인 시장은 다시 기회를 줄 것인가? 오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의 시장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코인이 함께 오르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알트코인 시장은 전면전이 아니라 선별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과거 사이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2017년 그리고 2021년 크립토 시장에서는 비교적 익숙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고 크립토 시장 전체로 관심을 끌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이 움직입니다. 이더리움은 알트코인 시장의 중심 역할을 합니다. DeFi, NFT, GameFi, 스마트 컨트랙트 대부분의 온체인 활동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중심으로 확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는 대형 알트코인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소형 코인, 신규 성장 코인, 밈코인, 테마 코인이 움직입니다. 이 흐름을 투자자들은 흔히 이렇게 불렀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형 알트, 중소형 알트, 그리고 밈코인. 이 순환 구조가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알트코인 시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이 순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은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큼 강하게 시장의 중심을 잡지 못했습니다. 대형 알트 일부는 움직였지만 중소형 알트 전체로 유동성이 퍼지지 않았습니다. 즉 과거는 비트코인 상승이 시장 전체의 불씨였다면 지난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이 상당 부분 비트코인 안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가장 큰 구조적 변화는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닙니다. ETF는 크립토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의 성격을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사려면 거래소 계정을 만들고 지갑을 만들고 보안 문제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ETF가 등장하면서 기관 투자자, 자산운용사, 연기금, 패밀리 오피스, 일반 증권 계좌 투자자들이 훨씬 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ETF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대부분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들어온 돈입니다. 이 돈은 솔라나를 사러 들어온 돈이 아닙니다. 중소형 알트코인을 사러 들어온 돈도 아닙니다. 밈코인을 사러 들어온 돈도 아닙니다. 기관 자금은
위험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기관 입장에서 비트코인은 가장 명확한 자산입니다. 디지털 금이라는 내레티브가 있습니다. 가장 긴 역사와 가장 깊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ETF라는 제도권 통로도 생겼습니다. 반면 많은 얼트코인은 여전히 질문을 받습니다. 이 코인은 증권인가? 거래소에서 계속 성장, 유지될 수 있는가? 실제 사용자는 있는가? 토큰 해제 물량은 얼마나 남았는가? 팀과 재단이 너무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질문 앞에서 기관 자금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제도권 자금의 수혜를 받았지만 얼트코인 전체는 그 수혜를 함께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과거 사이클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얼트코인 시장을 판단할 때 반드시 봐야 할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더미넌스, 즉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입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전체 크립토 시가총액 중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얼트코인 시즌이 오려면 보통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꺾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때 얼트코인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대부분 비트코인보다 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을 때 얼트코인은 더 크게 빠졌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점점 더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낫겠다. 얼트코인은 리스크는 큰데 수익은 확실치 않다. 비트코인 중심장인가 보다. 이런 심리가 시장에 퍼지면 얼트코인으로 자금이 회전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얼트 시즌에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르고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횡보하면서 더미넌스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얼트코인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이클에서는 비트코인이 너무 강했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ETF 자금 유입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더미넌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얼트코인 시장은 광범한 상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얼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격 차이도 있고 기술 차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규제 명확성입니다. 비트코인은 점점 상품 또는 디지털 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반면 많은 얼트코인은 여전히 증권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SEC의 규제, 거래소 소송, 상장 폐지 가능성, 증권 분류 가능성이 얼트코인 시장을 계속 압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얼트코인을 살 때 단순히 차트만 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토큰은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가? 거래소가 이 코인을 계속 상장할 수 있는가? 기관 투자자가 이 코인을 살 수 있는가? ETF 후보가 될 수 있는가? 프로젝트 수익과 토큰 가치가 실제로 연결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코인은 다음 사이클에서도 위험합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많은 얼트코인이 약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장은 비트코인에게는 프리미엄을 줬지만 얼트코인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규제 명확성 프리미엄을 받았고 많은 얼트코인은 규제 불확실성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얼트코인 시즌은 다시 올까요? 제 답은 이렇습니다. 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처럼 아무 코인이나 사도 오르는 장, 상장만 되어 있으면 상승하는 장, 내레티브만 있으면 몇 배씩 가는 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이클의 알트코인 시장은 더 선별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즉 시장 전체가 동시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성과 유동성, 규제, 명확성, 수익, 구조, 사용자 기반을 가진 코인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사이클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 조건은 4가지입니다. 첫째, 비트코인 다미넌스가 하락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다미넌스가 계속 높으면 알트코인은 제한적인 반등만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더리움 또는 솔라나 같은 대형 플랫폼 코인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진짜 알트 시즌은 보통 중소형 코인에서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형 알트가 먼저 움직이고 다음에 중형, 소형으로 확산됩니다. 셋째,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크립토 시장의 현급성 대기 자금입니다. USDT와 USDC 공급이 증가하고 거래소 유입이 늘어나면 알트코인으로 자금이 회전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넷째, 규제 명확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미국의 시장구조법안,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알트코인 ETF 승인 가능성, 증권성 기준 정리가 중요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 다음 알트코인 시장은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사이클에서 어떤 알트코인 섹터를 주목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L1과 L2 인프라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 생태계, 아비트룸, 옵티미즘 같은 네트워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온체인 거래, 스테이블 코인 결제, AI 에이전트 결제, DeFi 활동이 증가하면 빠르고 저렴한 네트워크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와 결제 네트워크입니다. 다음 사이클의 핵심은 단순한 투기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결제, 정산, 송금, 온체인 금융 인프라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USDT와 USDC가 커질수록 이를 처리하는 네트워크와 지갑, 카드, 결제 API, 온체인, FX 인프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RWA,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국채, MMF, 사모 신용, 부동산, 주식형 자산이 온체인으로 이동하면 RWA 관련 프로젝트는 기관 자금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AI와 크립토의 결합입니다.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API, 데이터, 클라우드, 리서치 자료를 자동으로 구배하는 시대가 온다면 머신 투 머신 페이먼트에 적합한 네트워크가 중요해집니다. 이 관점에서는 빠른 결제, 낮은 수수료, 높은 처리량을 가진 네트워크가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안, 오라클, 데이터 인프라입니다. AI와 온체인 금융이 커질수록 해킹, 브릿지 리스크, 오라클 오류, 담보 오염 문제가 더 중요해집니다. 다음 사이클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이 높은 DeFi보다는 안전한 DeFi 인프라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사이클에서 비트코인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시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자금 흐름을 비트코인 중심으로 만들었고 비트코인 다미넌스가 무너지지 않았고 알트코인은 너무 많아졌고 규제 리스크는 여전히 컸고 개인 투자자 체력은 예전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사이클은 크립토 전체 상승장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의 제도권 재평가의 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트코인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 사이클에서는 더 선명한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모든 코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알트코인 시장은 전면전이 아니라 선별전입니다.
실제 사용자가 있는가, 유동성이 있는가, 수익 모델이 있는가, 규제 리스크가 낮은가, 기관 자금이 접근할 수 있는가, 스테이블 코인과 AI 결제, RWA, 온체인 금융의 흐름과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코인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문장을 남기겠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아무 코인이라 오르는 시대에서 선택받은 코인만 살아남는 시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투자자라면 이제 가격만 보지 말고 구조를 봐야 합니다. 차트만 보지 말고 유동성을 봐야 합니다. 소문만 보지 말고 규제와 실제 사용성을 봐야 합니다. 다음 사이클의 승자는 가장 먼저 오른 코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살아남고 가장 깊은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코인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